안녕하세요. 손주부입니다. 오늘은 커버드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빵집 사장님이 있으세요. 아리따운 빵집 사장님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잘생긴 밀가루 공급업자가 있으십니다. 근데 빵집 사장님이 5월달, 이번 달이죠. 한 포대에 135달러를 주고 밀가루를 사고 있어요. 근데 빵집 사장님 생각에 요즘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관세 전쟁도 있고 12월 달에 아무리 생각해도 12월 달에는 한 포대에 200달러까지는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공급업자한테 조심스레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12월 달에도 한 포대에 35달러의 밀가루를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밀가루 공급업자도 머리를 굴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밀가루 공급업자분 생각에는 오르긴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 대신에 이런 제안을 해요. 12월 달에 135달러에 공급을 할게요. 그 대신에 지금 바로 1달러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12월 달에 한 포대에 135달러의 밀가루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랬더니 12월에 한 포대에 135달러였던 것이 진짜 12월 달에 올라가지고 155달러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면, 밀가루 공급 아저씨 입장에서 보면은 155달러의 밀가루를 팔 수가 있는데 이 여자 사장님한테 약속한 대로 135달러를 팔아야 되니까 20달러 손해가 발생을 해요. 하지만 맨 처음에 약속을 할 때 프리미엄을 21달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21달러 프리미엄 더하기 20달러 손해를 해서 결국에는 1달러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여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장에서 155달러의 밀가루가 지금 12월 달 기준으로 팔리고 있는데 135달러에 살 수 있게 되니까 달러 이익을 봤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프리미엄으로 1달러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달러 손해를 봤어요. 지금 이 거래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빵집 사장님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밀가루 공급업자는 엔비디아 주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5월 한 포대 135달러, 이 얘기는 뭐냐면 솔직히 어제자 엔비디아 한 주의 가격이 135달러였어요. 근데 12월 달에도 135달러에 이 투자자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 135달러에 살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엔비디아 주주한테 콜 옵션 프리미엄을 21달러에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 투자장님이 수수료 프리미엄 개념으로 21달러를 엔비디아 주주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커버드 콜의 이해예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 굉장히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이유가, 커버드 콜은 엔비디아의 배당금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주식의 배당금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프리미엄 받은 거 있죠. 이 옵션 프리미엄도 팔아가지고 그 수수료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커버드 콜은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커버드 콜이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주 입장인데 12월에 주가가 135달러가 아니라 200달러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200달러에 내가 원래 주식을 팔 수가 있는데 이미 옵션 프리미엄을 받았기 때문에 35달러에 이 투자자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달러 빼기 135달러 하니까 65달러만큼 상방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버드 콜 상품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상방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상방이 막혀 있고 하지만 하방은 뚫려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커버드 콜이 언제 쓰면 좋냐면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앞으로 그냥 계속
지지부진하게 횡보로 계속 유지되면은 이럴 경우에는 커버드 콜이 최고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커버드 콜 ETF를 이제 보다 보면은 다양한 티커명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티커명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사는 ETF들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X로 시작하는 상품들은 자산운용서가 글로벌 X라는 뜻이에요. 글로벌 X는 미래셋에서 2018년에 매수한 이제 미국계 자산운용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매수 당시에 운용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였는데 작년 기준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Q가 들어가면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상품에 Y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티커명 맨 앞에 Y가 오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Y가 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커버드 콜 상고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한 상품이고 주로 일드맥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ETF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티커명에서 YLD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전에 옵션 프리미엄을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걸 봤었죠, 커버드 콜 상품에서. 근데 이 YLD의 뜻은 뭐냐면은 그 상품 중에서 옵션 프리미엄 상품 중에서 1개월짜리가 있고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는 1개월짜리가 아니었죠. 보면 5월에서부터 12월까지니까 거의 7개월 정도 되는 거에 대한 옵션 프리미엄이 21달러였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있는 YLD는 옵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옵션 기간이 1개월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YLD가 들어가는 상품의 특징은 고배당 ETF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DTE라고 쓰여 있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Day to Expire 라는 뜻이라서 expiration, 그래서 만기라는 뜻이죠. 하루 만기. 그래서 1일 이하로 만료가 도래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팔아가지고 초고배당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YLD는 고배당, DTE는 배당. 그 다음에 이 YLG라고 쓰여 있는 건 뭐냐면은 반반이에요. 이제 짜장면 더하기 짬뽕인 것처럼 커버드 콜을 100% 노출시킨 게 아니라 10%는 커버드 콜을 하고 50%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커버드 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방이 막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커버드 콜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때 옵션 프리미엄에 사용하는 기초 지수를 50%만 써서 배당도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커버드 콜 운용을 하지 않아서 성장을 누린다, 기초 자산에. 그렇게 반반을 YLG. 그 다음에 BIT나 BT가 들어간 거는 비트코인이 기초 자산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JEP라는 게 들어가면은 요거는 뭐의 약자냐면 JP 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여기에 있는 에쿼티는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커버드 콜 ETF 대표 ETF 상품은 이렇게 돼요. 요거 제가 자료 조사한 거는 일요일에 조사를 했고요. 5월 18일 기준. 그래서 S&P 500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 ETF 상품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배당 수익률을 보면 이렇게 돼요.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DTE가 뭐라 그랬죠? 하루 만기짜리 옵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DT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0.0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24.9% 요거 XYLG가 제일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배당 수익률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본 수익도 봐야 되잖아요. 주가가 얼마나 올라서 먹는지, 이거는 자본 수익인데
보면은 XDT가 배당 수익률은 30%라서 가장 높은데 자본 수익이 15.93% 빠지기 때문에 최종 수익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XYLG나 XDT나. 그 다음에 QYLD, 아까 전에 배웠으니까 Q가 뭐라 그랬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상품이라 그랬고, YLD는 일드의 줄임말이고, 그리고 고배당 상품, 커버드콜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JP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JP 모건에서 만든 거고, 그리고 Q가 들어갔으니까 나스닥 지수가 들어갔다는 거 알 수 있고, 이것도 보면 이것도 QQQ 들어가 있으니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커버드콜 ETF 상품, 여기에 5가지가 있는데, 이 QDTE라는 티커명의 상품이 DTE가 들어간 게 어찌됐건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제일 높은데 이제 자본 수익은 제일 많이 빠졌죠.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워낙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합산했을 때도 최종 1년 수익은 QDT가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에 M7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 M7이 뭐냐면은 매그너피선트 7이라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 7가지를 말해요. 애플, 마소, 그리고 아마존, 이러한 기업들, 이게 M7이고, Y맥은 뭐냐면 아까 Y가 들어가면은 일드맥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커버드콜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드맥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MAG는 매그너피선트 7에서 따온 거고, 빅테크 7개 회사들을 수익률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데, 배당 수익률이 45%나 되고, 그리고 Y맥스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자산운용사 일드맥스가 있다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드맥스에서 만든 건데, 이 일드맥스에서 만든 ETF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모두 합친 거를 Y맥스라 그러고, 얘는 배당 수익률이 지금 58% 정도 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 수익이 20%, 30% 빠져서 최종 1년 수익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BTC나 BIT가 들어가는 게 비트코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면은 YBIT, 얘가 배당 수익률이 어마무시하죠. 거의 99%, 1억을 넣었는데 1억 가까이 배당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자본 수익이 거의 절반이 까졌죠. 1억을 넣었는데 5천만 원이 날라갔다는 뜻이에요. 자본 수익으로는. 하지만은 들어온 게 배당금으로 1억이 들어왔으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47.83%의 수익률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을 활용해서 만든 커버드콜 ETF 대표적인 거 3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원래는 애플의 티커명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맨 끝이 Y로 바뀐 거예요. 엔비디아도 끝이 Y로 바뀌고 테슬라도 Y로 바뀌어서 이것은 일드맥스에서 만든 커버드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한 테슬리라는 상품이 어마무시하죠, 보면은. 그리고 최종 수익률이 78%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를 기초 자산으로 한 건데, 그 회사는 비트코인에 진심인 CEO가 있어서 회사에 돈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배당 수익, 이 회사를 기초 자산으로 만든 일드맥스의 커버드콜 ETF 상품은 32%의 수익률, 코니는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기초 자산으로 만든 커버드콜 ETF인데 배당 수익률이 무려 152%나 돼요. 1억을 넣으면은 1억 5천이 나오는 거죠. 물론 세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수익이 그 대신 많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자본 수익을 감안했을 때는 전체 1등이 요거예요. MSTY가 10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커버드콜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좋은 배당주 걸러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